안녕하세요. 레슨몬TV의 훈훈입니다. 오늘은 분식물센터 요새 가장 핫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효성 그룹 중에 효성 첨단 소재와 효성 TNC를 가져왔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최근 3일 연속 계속 코스피와 코스닥이 빠져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멘탈을 꽉 붙잡고 내가 투자한 기업 그리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에 대해 철저하게 다시 공부하고 분석하고 점검하는 소중한 내 포트폴리오 점검에 시간을 갖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효성 첨단 소재와 효성 TNC 기업 분석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개념부터 보시겠습니다. 타이어 코드는 타이어의 내구성, 주행성,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강제로 최근 글로벌 신차 판매 및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타이트한 수급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는 원사 안에 탄소가 92% 이상 함유된 섬유로 철보다 10배는 강하지만 무게는 4분의 1 수준의 꿈의 첨단 소재로 불리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는 고경량, 고강도, 고탄성인데 주로 모터스포츠, 스포츠 장비, 방사선 장비, 항공우주 분야의 철의 대체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 수소차 연료 탱크의 핵심 소재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수소 경제 활성화로 본격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기존 금속 탱크보다 줄어드는 중량으로 주행 성능이 향상되고 배출량 감소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스판덱스는 레깅스, 요가복, 수영복 등에 주로 쓰이는 탄성 있는 섬유 소재입니다. 그리고 BDO는 부탄 다이올이라고 하는데 스판덱스의 원재료로 MDI하고 같이 원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PTMEG는 글리콜 에테르를 하고 PTMEG 또한 스판덱스의 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 시장은 전 세계 약 15만 4천 톤 규모로 일본의 빅3, 도레이, 그리고 토호테낙스, 미쓰비시 케미칼이 전 세계 시장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레이는 전 세계 탄소 섬유 시장의 1위 기업이고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28%, 연간 생산량은 42,600톤입니다. 토호테낙스는 테이진 그룹의 자회사로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12%, 연간 생산량 18,900톤입니다. 미쓰비시 케미칼은 미쓰비시 레이온과 미쓰비시 수지의 탄소 섬유 사업부가 통합됨으로써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10%, 연간 생산량 14,300톤입니다. 독일의 SGL은 유럽에서 가장 큰 탄소 섬유 제조 기업으로 BMW랑 과거 합작해서 그 BMW i3, i8, 7 시리즈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였고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10%입니다. 연간 생산량 15,000톤입니다. 국내 탄소 섬유 규모는 수출액 기준으로 2019년 기준 1억 3,578만 달러입니다. 연평균 약 9%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생산은 도레이 첨단 소재하고 효성 첨단 소재 두 군데서 하고 있고 탄소 섬유를 원재료로 중간재, 직물 또는 프리프레그라고 하는데 이 중간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SK케미칼, 한국카본, 현대화이바 정도가 있습니다. 도레이 첨단 소재가 국내 시장 점유율 1등이고요. 2013년부터 고강도 탄소 섬유 도레이칼의 생산을 시작했고 구매의 2개의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생산량은 4,700톤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국내 시장 점유율 2등이고 2011년 일본, 독일, 미국에 이어서 세계 4번째로 탄소 섬유를 개발하였습니다. 2013년에 고성능 탄소 섬유 탄섭을 출시했고 2028년까지 생산량 2,000톤 수준에서 생산 라인을 10개를 확정해 연간 생산량은 24,000톤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간 생산량 2,500톤 규모입니다. 탄소 섬유 시장 업황에 대한 장표입니다. 탄소 섬유 시장에 대한 업황 중에 탄소 섬유와 중간재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산업자재, 이 타이어 코드라고 하는 타이어 보강재 부분이 대부분의 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폴리에스터 원사라든지 나일론 원사, 아라미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까 초반에 용어 설명드린 탄소 섬유가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순수 국산 소재, 이 효성 첨단 소재가 유일하게 탄소 섬유 개발했는데 우수한 고강도 물성을 바탕으로 고압 용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고 글로벌 고압 용기 업체들의 수년간 공급 중에 있습니다. 안전성과 친환경성으로 이 CNG가 고압 용기라고 하는데요. 이 Compressed Natural Gas 약자로 이 CNG 연료 탱크, 그러니까 이 CNG 연료 탱크에는 수백 기압의 고압 상태로 가스를 주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강도 탄소 섬유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소 탱크, CNG 고압 용기의 핵심 소재로 효성 첨단 소재의 탄소 섬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장기 목표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간 2만 4천 톤을 생산할 경우에는 탄소 섬유에서만 매출액이 5천억 이상, 영업이익은 800억에서 1000억 이상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 본업인 타이어 보강제에서도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요. 수요 회복에 따라 가동률이 계속 올라가고 영업이익률은 약 6%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 베트남 공장의 스판덱스는 연 5만 톤 규모인데요. 수급이 타이트함에 따라 시황이 좋아지고 이익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도 작년 3분기부터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효성 첨단 소재의 PET 타이어 코드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돌아다니는 승용차 타이어의 절반 이상이 효성 첨단 소재의 타이어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탄소 섬유 설비를 건설하고 R&D 지출에 6천억 넘게 자금을 투입한 게 향후 이 전선 심재나 저장 용기 등의 낙관적 수요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컴포짓 월드에 따르면 2030년에 수소 탱크용 탄소 섬유의 수요가 2020년 대비 약 86배까지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방 자동차 산업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주력 제품 타이어 코드 플랜트 가동률이 개선되고 있고 특히 유럽 쪽의 브리지스톤, 구디어, 미쉐린 등 북미와 유럽 공장이 턴어라운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라 아라미드 생산 능력을 1450톤으로 확대하고 이 5G 강 케이블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급이 타이트해서 이 증설 효과로 올해 2021년에 실적에 대한 추가 개선 효과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라미드는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올해 중순까지 2,500톤, 약 613억을 투자한 것을 완료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탄소 섬유는 아직 일본 경쟁사 대비 기술적인 면이나 규모적인 면에서 열의의 상인 건 분명하지만 프리커서 통합 및 기술 개발이 일부 압력 용기의 세계 1위 점유율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소차 외에도 풍력 그리고 항공력 업그레이드 제품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근의 현황은 역시 코로나로 인해 항공기용 수요가 급감함으로 따라 세계 1등 업체인 토레이와 2등 테이진이 항공용 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급성장하는 풍력용의 이 탄소 섬유가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 도레이와 테이진도 풍력용 외 기타 스포츠라든지 산업용 장비에 이 탄소 섬유를 계속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 관련해서 풍력 발전, 누적 생산 능력과 탄소 섬유 수요 추이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2019년 전체 탄소 섬유 수요 중에 항공용 비중은 25%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도레이와 테이진의 항공 수요가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가 계속적으로 생산을 감소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탄소 섬유 관련돼서 수요 위축의 우려는 다소 있습니다. 참고로 도레이는 미국 보잉, 테이진은 유럽 에어버스의 주요 탄소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 용도별 수요 비중을 보면 역시나 압도적으로 항공, 그 다음에 자동차, 풍력, 일반 산업, 스포츠 순으로 되어 있는데 항공은 부진하지만 자동차와 풍력, 일반 산업, 고압 용기에서 골고루 추가적인 수요에 대한 성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항공 수요 개선이 힘든 점이 다소 우려 요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그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확대로 이 미래 모빌리티의 경량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경량화 필요성에 따라 탄소 섬유 복합재 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참고로 도레이 에어택시를 개발하는 독일 릴리엄의 탄소 섬유 복합재료를 도레이가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테이진이나 도레이도 항공 비중이 점차적으로 감소해서 테이진 같은 경우는 30% 수준까지, 도레이 역시도 35%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테이진과 도레이의 매출별 비중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장표입니다. 이 항공 쪽의 감소함에 따라 풍력발전 분야에 집중해서 수요 감소를 대응할 전망이고요. 테이진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하게 의료용 탄소 섬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영향으로 탄소 섬유는 가볍고 견고하며 엑스레이선 높은 투과성으로 엑스레이 기기나 인공호흡기에 이용 중에 있고, 이 테이진의 의료용 탄소 섬유가 유럽에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효성 첨단 소재도 의료용과 이 풍력 발전용으로 수요의 확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은 풍력용과 의료기기용의 탄소 섬유가 쓰이는 그림입니다. 최근 탄소 섬유 원재료 아크릴로 니트릴 가격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ABS나 MB 라텍스 주요 이 유도체들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메이저 생산업체들이 셧다운되거나 트러블을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까지 공급 증가가 정상 수요를 초과할 전망이기 때문에 일부 지연된 플랜트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증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공정 수율 및 생산 능력을 고려했을 때 이 아크릴로 니트릴 원자재 가격이 톤당 100불이 변동하면 연간 약 10억 원의 원재료 감소 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익 구조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크릴로 니트릴 가격 추이가 증가하고 있고 탄소 섬유 수입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드리면 높은 진입 장벽입니다. 탄소 섬유 생산에는 높은 기술력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수요처 확보도 어려워서 진입 장벽이 높은데요.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기존 레코드가 있는 공급처가 선호가 되고, 공급처를 변경하려면 수요처의 생산 공정까지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특히 동사에서 효성 첨단 소재의 탄소 섬유는 대부분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 복합재 기업들이 대부분 해외 탄소 섬유 업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급처를 변경할 경우 수요처의 생산 공정까지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늦었던 효성 첨단 소재의 국내 수요가 적은 점이 다소 아쉬운 점입니다. 국내 수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 초기부터 국내 기업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탄소 섬유의 체인은 생산, 중간재 가공, 복합재 제조의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복합재 등 동사의 탄소 섬유를 사용한 실증 사업들이 진행해야 될 필요가 존재하고 있고, 수소 상용차 연료 탱크,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용, 그리고 선박 부품 등의 이 탄소 섬유 실증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석유 메이저 기업이죠. 아람코와 탄소 섬유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네, 수소 저장 용기 원가의 60% 이상이 탄소 섬유 프리커서 및 프리커서 전환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수소 저장 용기 수요 급증에 따라 본격적인 캐파 경쟁 사이클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참고로 이 중국의 탄소 섬유와 중간재 제조업체인 광희복재는 시가총액이 7조 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효성 첨단 소재,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가 기준으로 1조 5,680억, 약 7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세계 업체별 탄소 섬유 생산 능력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효성 첨단 소재 아주 최근에 전주 공장에 추가 증설하였습니다. 타이어 코드하고 영업이익 부분별 장표입니다. 네,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세계 이 타이어 코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고, 효성 첨단 소재의 실적에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신흥 4대 개도국의 타이어 코드 점유율이 2년 만에 40%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2개에 불과한 주요 자동차 고객사도 12개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인구 2.5억 명의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인도 또한 약 7.5% 수준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ET 타이어 코드 쪽은 인적 분할로 이 TPA부터 가공까지 수직 계열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 쪽 공장은 이 스틸 코드 쪽인데 타이어 보강재 매출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스틸 코드가 공장이 높은 전력비로 인해서 마진율이 떨어졌는데, 국내 설비를 베트남으로 이전함으로써 스틸 코드 부분이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스틸 코드의 생산 능력의 100%를 베트남에서 영위하면 할수록 영업이익이 구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라미드 쪽 아까 추가적으로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2021년 4월까지 2,500톤을 추가 증설 계획을 발표했는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하이 퍼포먼스용 타이어가 이 나일론의 아라미드를 혼용하는 방식인데 전기차용 하이 퍼포먼스 타이어 관련된 이 아라미드는 연평균 증가율도 높으면서 이익도 구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라미드 적용 주요 제품이고 광 케이블과 고성능 타이어에 적용되는 사진입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지금 전주에 총 2,000톤을 상업화 플랜트를 건설했는데 약 480억을 투자해서 4,000톤을 추가적으로 더 생산 능력을 확대할 전망이고 이 부분은 글로벌 탑티어 공급 업체의 증대 요청에 기인한 거기 때문에 증설한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고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을 충분히 기대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대량 생산을 통해 가공비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원가 또한 10에서 15%까지 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28년까지 탄소섬유 생산 능력이 2.4만 톤, 프리커서는 4.8만 톤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네, 탄소섬유 관련해서는 그 중간재 업체인 일진 복합 소재의 IPO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일진 복합 소재를 통해 이 효성 첨단 소재가 1차 벤더보다는 2차로 공급될 가능성이 크고 일진 복합 소재가 상장되면 그에 따른 반사수혜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솔루션이 인수한 시마론에도 일부 저장용경 탄소섬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넥소의 수소연료 탱크용 탄소섬유를 납품하기 위해 인증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기존 예상 대비 늦어지는 이유는 저장용기 관련 탄소섬유 시장 지배력과 기술력을 고려할 때 품질 이슈보다는 고객사의 판가이나 압박과 공급계약 규모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탄소섬유, 이 넥소와 관련된 수소연료 탱크용 탄소섬유 납품도 추가적으로 좋은 뉴스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은 매출액 7,695억, 영업이익 834억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고 매출 이익률 또한 16.7%, 영업이익률 또한 10.8%로 최근 분기 내 가장 최고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542억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특수섬유 쪽에서 실적이 견조했고요. 타이어코드, 스판덱스 모두 실적이 좋았습니다. 주력사 타이어 보강제에서만 영업이익 462억으로 좋았고 462억이 가장 좋았던 부분은 역시 중국 쪽에서 시장이 폭증함으로써 코로나 이후 악화됐던 가동률이 대폭 회복되었고 제품 판매 가격까지 상승해서 P와 Q가 모두 좋아지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2분기에는 성수기 효과로 경쟁업체 대비 높은 고정거래 비중을 고려했을 때 2분기에도 상당히 타이어 보강제 쪽에서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예상은 매출에 4,500억대, 영업이 52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재무구조 보시면 매출액이 꾸준히 2조 3,900억, 3조 2천억, 3조 4천억, 3조 5천억까지 매출액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올해 영업이익이 약 655% 증가한 2,300억대, 2022년 2,400억대, 2023년에도 2,300억대로 꾸준히 2,000억대 중후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올해는 1,876억, 내년에 2,036억, 내후년이 1,899억으로 1,800억대 후반 정도를 순이익으로 계속 기록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고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또한 올해는 1,578억으로 줄어들지만 내년에 2배 가까이 3,488억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작년에 1.4%로 가장 낮은 이익률을 기록했지만 올해 7%대 회복하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7%대 중반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ROE 같은 경우도 가장 높은 수준이 올해 37.5%까지 올라갈 전망이고 내년에도 30%까지 ROE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다소 우려되는 것은 부채 비율이 현재 2021년 기준으로 389%, 상당히 높은 부채 비율을 우려가 있지만 이 부채 비율에 이자성 부채를 얼마나 내는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PER은 현재 기준으로 11배 수준이기 때문에 아까 중국 업체랑 비교해 봤을 때도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추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 긍정적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은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최근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면서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수급 현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가격 흐름인데요. 44만원 최고점 대비 현재 가격은 약 35만원 수준으로 최고점 대비 약 20% 하락한 수준이지만 바닥권 최저점에서는 10배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봉상에서는 지금 21선은 깬 모양이고 다소 상승하는 추세가 꺾인 모양으로 보입니다. 주봉상과 월봉상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세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상승하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핵심 투자 지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매출액도 2조 3,946억에서 약 36% 증가한 3조 2,598억대, 영업이익 또한 342억에서 655% 증가한 약 2,582억대, 퍼 기준으로도 약 11배 수준, 그 다음에 ROE 기준으로는 약 41%,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도 약 8억으로 이익과 관련된 지표, 그리고 매출과 관련된 지표, 투자 지표가 모두 상당히 좋은 투자 지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익률도 좋고 매출과 PER 상으로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효성첨단 소재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